지체장애 1급의 보장구 수리사 김인호. 중장비 수리 기사로 일하던 그는 20세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활원이라는 곳을 가보니까 팔을 이용해서 몸을 하체를 버틸 수 있는 게 몇 분 정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 하려 하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하라. 나 스스로도 얼마든 움직일 수 있고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서 알게 됐죠. 그 후 새로운 인생을 찾아 보장구 수리를 시작한 첫날, 그는 휠체어를 수리해달라는 할머니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찾아갔더니 어머님이 뭔가 인상을 다 쓰시고 한심한 표정으로 휠체어 탄 사람이 직접 휠체어로 보신다니까 참 믿기지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수리 다 해드리고 났더니 너무 해맑은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이게 나의 천직이다. 그 후 그는 활발하게 활동하며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신감도 갖게 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작해라. 이걸 꼭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보장구 수리사 김인호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김인호 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그 장애 때문에요. 평소에 생활을 이 침대형 전동 휠체어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침대형 이 전동 휠체어는 어떻게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직접 만드셨어요? 네, 이건 이제 제가 일을 하거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직접 개조해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추가해서 개조를 한 겁니다. 아, 네.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휠체어가 되겠네요. 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휠체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얘기는 얼마나 또 특별한 얘기가 될지요.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주제인데 어떤 얘기인지 조금만 요약을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가장 쉬운 건데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인호 씨의 소중한 얘기,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실 수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김인호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엎드린 자세로 여러분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보시기에 마음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편안하고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도 나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다리차나 크레인을 수리하는 그런 특장차를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의 특성상 출장이 많았고 그날도 군산에 출장을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톨게이트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10시 반에 전주 톨게이트로 나왔다고. 근데 제가 발견된 시간은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차가 전복이 돼 있었고 완전히 뒤집혀져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순찰을 도는 도중에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흉추 6번 마비에 12번 완전 마비였습니다. 명치 밑으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쇄골도 부러지고 화상도 있고 얼굴에 유리 파편들이 많이 박혀 있었습니다. 척추에 교정술을 하고 나서 6개월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6개월 병원 생활은 참
저한테는 잊을 수 없었고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저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도 없었고요. 그냥 그대로 제 자신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태어날 때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혼자 몸을 가누지도 못했었고요. 휠체어를 타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신변 처리도 어려웠습니다. 그냥 어머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혼자서 마음 놓고 움직이지 못하고 신변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침대가 다 젖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도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단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오시기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거. 그런 모습을 저희 누나가 보고 누나도 참 안타까웠나 봅니다. 하루는 저보고 죽자고, 영산강에 가서 죽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배경에는 누나한테 마음속에 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고가 나던 날 저희 누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가 강주에 있으니 혹시 집에 들어가는 길이면 함께 같이 가자. 그래서 저는 그러기로 했습니다. 위양 가는 길에 누나를 태우고 집에 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주로 내려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고가 난 후에 출장지에서 자려고 그랬는데 누나가 전화하는 바람에 누나 만나러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전해졌더라고요. 그걸 저희 누나가 알게 돼서 마음에 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누나한테. 제가 왜 죽냐고.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루를 살더라도 저는 살 것이며 부모님보다 더 먼저 갈 수 없다고. 부모님 마음속에 대못을 박아놓고 먼저 갈 수 없다고 누나한테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형님이 저를 보시고 왜 그렇게 심란하게 있냐. 운동이라도 해서 팔림을 좀 키우자. 그 팔림을 키우다 보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형님에게 그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대답만 했습니다. 하루는 형이 집에 찾아와서 천장에 파이프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거라도 잡고 일어서면서 운동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는 형의 뜻에 따라서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도 몰랐었고요. 의지도 약했습니다. 그러면서 2, 3주 하다가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안타까움 속에 저는 매일 되풀이되는 상황을 지냈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면서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이 홀딱 지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 매형이 국립재활원에 한번 가보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국립재활원에 갈 때도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여기 와서 뭐가 내 인생에 달라질 게 있겠냐,
그런 생각으로 국립재활원에 가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국립재활원에서 저를 처음 보신 선생님께서 네 스스로 네 몸을 들 수 있는 팔의 힘이 어느 정도 되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3분 정도는 버틸 수 있겠다고. 그랬더니 해보라고 했습니다. 팔이 사시나무를 떨듯이 떨어가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냉철하게 30초 버텼다고.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게 너무도 부끄러웠고 그때부터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해결 방법이 뭐냐고. 그 작업치료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팔로 상체를 들고 버틸 수 있는 게 늘어나고 그러게 하다가 팔림이 더 생기게 되면 휠체어도 밀 수 있고 휠체어를 밀다 보면 턱이 나오면 턱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요령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저보다 더 장애가 심한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휠체어를 밀고 또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휠체어를 판매하고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 바보스럽게 산 걸 다시 한번 후회했습니다. 제가 재활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로 철봉을 잡고 일어서고 그 순간에 약간의 어지럼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고 적응을 하다 보니까요. 더 좋은 세상이 보였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창문 너머에 하얗게 눈이 덮인 세상이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바닥만 보였습니다. 근데 3년 2개월 만에 처음 일어섰을 때 눈 덮인 세상을 보고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알았습니다. 아래 공기보다 윗 공기가 훨씬 좋다라는 것. 저는 누나의 도움으로 재활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누나는 가끔씩 저를 약 올리듯이 제가 일어서 있으면 휠체어를 50m 전방에 그냥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가야지만 저는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0m 제가 보조기를 차고 워커를 짚고 걸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한 달을 하다 보니까요. 몸도 훨씬 가벼워지고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 생활, 다시 재활원 생활을 3개월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사는데 왠지 모르게 제가 재활원에 오기 전 3년 동안 했던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자동차 정비를 했던 그걸 알고 계신 지인께서 휠체어 수리를 한번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첫날 출근을 해서 첫 고객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첫 마디가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제가 119에 연락해 드릴까요? 했더니 휠체어가 펑크가 나서 병원은 못 간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은 못 가서 약을 못한 지가 일주일이 넘었답니다. 어머니 그거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머님이 제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휠체어를 타고 어머님한테 찾아가니까 온갖 인상을 다 쓰시면서 심란하게 쳐다보셨습니다. 아니 나보다 장애가 더 심한 사람이 여기에 왜 왔냐. 그냥 시간 소비하지 말고 괜히 힘쓰지 말고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을 설득을 해서 휠체어를 수리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끝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간 차 기름값이며 제 시간 이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설득 끝에 어머님이 모퉁이로 돌아가면 휠체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휠체어를 보니까 펑크가 나 있어서 간단하게 튜브를 교환하고 어머님한테 끌어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처음에 저를 그렇게 심란하게 보셨던 그런 얼굴이 너무 해맑게 변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어머니가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미안하다고. 줄 수 있는 게 물 한 잔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어머님 물 한 잔이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그 어머님에게 오히려 제가 감사의 표현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더 배워갔습니다. 3년이란 세월을 배우고 나니까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시오.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장애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했던 것처럼 자기 안에 장애를 그 장애 안에 자신을 가두어 놓고 그리고 가족들도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 있는 많은 장애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저는 늘 말합니다. 변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런데 꼭 장애를 갖지 않는 여러분들도 혹시 망설이지 않습니까? 먼 꿈만 바라고 불확실한 목표만 설정하고 그러다가 스스로들 지쳐서 모든 거 포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